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코로나 감염 경로의 45%가 집단 발생이며 그 발생 시설 1위가 종교시설, 2위는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코로나 산재 인정이 가장 많았던 직종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결국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일터에 다닌 직종도 실제로 가장 많이 감염된 직종도 요양보호사였던 셈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 초기부터 요양보호사들의 감염 불안과 소득 불안에 각자 알아서 대처해야 하는 무방비 상황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안전대책도 지원대책도 없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탄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방치되고 희생을 강요당할지 몰랐습니다.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요양보호사는 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국의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고 확진자가 나온 시설은 곧바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일정한 지침이나 교육훈련은커녕 여유공간과 전원조치도 없는 엉터리 코호트였습니다. 결국 시설에 갇힌 채 150명, 200명까지 감염된 곳도 생겨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교육이나 경력 인정 없이 저임금만 받아왔고 쉽게 실직과 해고에 내몰렸습니다. 간염병 예방관리 교육도 물론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나 상황을 맞은 것부터가 이미 위기인데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제대로 분리도 안 된 시설에 5인실, 10인실에서 어르신들의 식사와 대소변을 챙기라고 한다면 여기 선뜻 응할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요양보호사 절반이 코로나 고위험층으로 분류된 60대 고령자입니다. 결국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태가 커질수록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두려움의 일터를 떠나는 요양보호사도 속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희생자입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단순히 돌봄 공백이 아니라 잘못된 방역 대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당장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며 긴급돌봄 인력 모집에 급급했습니다. 그날 브리핑으로 60명을 모았다, 90명을 모았다, 300명까지 모으겠다 숫자 홍보에만 열을 올렸고 정작 긴급돌봄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민을 제쳐놨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입소하는 시설이므로 당연히 확진자 접촉과 감염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맞습니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문제입니다. 긴급돌봄 시설에 자사요양보호사들을 우선 배치하면서도 바이러스 차단 성능이 없는 싸구려 보호복을 나눠주고 폐기물 관리와 전수검사도 엉터리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측을 대신해 우리 노조가 일일이 확인한 결과 긴급돌봄 시설의 방역 상태는 정부 지침을 다수 위반한 위험천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 조합원 2명이 요양 이용자로부터 감염돼 확진됐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날에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로 긴급돌봄 추진 상황을 홍보했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기자 질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와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대하는 수준입니다. 이 기막힌 사태 때문에 오늘 공공운수노조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1년간 요양보호사가 겪은 위험과 서름을 다 말하려면 이 기자회견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도 전국 40만 요양보호사들을 대표해 최대한 줄이고 눌러가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코로나 산재 1위에도 모자라 안전대책 없는 긴급돌봄 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늘 목소리에 정부, 서울시가 우리 사회 모두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염 위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현장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신치료시설인 청도 대남병원에서 음압병실이 부족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되면서 100명 이상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이로써 대구 전체로 감염이 확산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10월 25일부터 1차, 2차 대유행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감염 취약시설의 관리 대책과 정부 대응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브리핑 수준에 불과했고 감염 차단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어서 결국은 작년 12월 집단 감염이 속출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 구립도봉실무센터에서는 단기 대체로 채용된 신규 인력이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 4일째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당시에 요양원이나 도봉구청은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추가 확진 한 분 외에는 더 이상의 감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별 코호트를 실시하면서 평소에도 요양보호사 9명이 일하던 병실에 5명이 24시간 어르신 서비스를 2주간이나 감당해야 했습니다. 2주간 최소한 교대라도 쉴 수 있는 특별 인력을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르신 옆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쪽잠을 자면서 버텼습니다. 코호트 격리 해제 후에도 별도의 휴식 기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개인별로 연차를 하루씩 사용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코호트를 겪은 당시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닥치면 사직하겠다고 말하십니다. 의료연대 본부에서 최근 본부 산하 조직인 서울시립요양원들의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단 감염의 대비책과 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은 준비가 미흡합니다. 마스크랑 손소독제 지급, 주기적인 코로나 전수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시급하게 대처할 매뉴얼이 없고 직원들 교육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인력 투입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비상시에는 내부 인력인 비본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밀접 접촉자를 분류할 별도의 독립공간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의료연대 본부는 최근 입소시설 코로나 대비 현장 점검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리해서 서울시 관련 부처와 2차례 면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염관리 담당을 시설에 별도로 정해서 소통하면서 방역에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소시설의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더구나 감염된 이후부터는 보호소 역할이라는 무책임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시립요양원을 감독하는 책임기관인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 현주소입니다. 1월 2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220개 노인요양시설에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염관리 전문가가 요양시설의 온라인 교육 컨설팅을 추진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감염관리는 온라인 소통으로 가능할까요? 이미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1년 전부터 출퇴근 외에는 동선까지 통제받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문제는 온라인으로 현장 궤도만 할 게 아니라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대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어르신 확진자를 치료할 요양 전담 감염병원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다시 복귀할 전담 입소 시설도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계획을 밝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제대로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상 준비가 부족해서 무분별하게 쿼터 격리 조치가 실시되었고 사망률과 집단율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무서운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12월 30일 정부가 쿼터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대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확진자 대부분을 타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격리 조치 개선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 본부 요양노동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제대로 된 집단 감염 대책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장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종사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훈련 시켜야 됩니다. 셋째, 감염 발생 초기에 확진자와 비확진자 신속히 분류해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특별 인력을 충원해서 감염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전담 감염 병상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 있는 요양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을 감내하면서 어르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불안하다고 돌봄 노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반영해서 코로나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책임을 다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요양지부 요양보호사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장 라정미입니다. 우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요양보호사 조합원 2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의 힘든 입원 생활 얼른 이겨내시고 예전과 같이 씩씩한 모습으로 동료들 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 시내 긴급 돌봄 서비스에 가장 먼저 투입되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현장에 지급되는 전신보호복은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저급품이었으며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았고 덧신은 쉽게 찢어졌으며 매일 서비스가 진행됨에도 소독용품 보호구가 수량이 부족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악할 만한 일은 보호구의 탈의와 폐기물 보관 요령이었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뒤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복도에서 탈의하고 그 폐기물을 자기 방 안에 보관했습니다. 폐기 방법에 대해서 사측은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노조가 이 점을 지적하자 입자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니까 비닐로 묶어서 보관하면 안전하다며 일축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5차례의 이용자 확진이 나타나면서 입소 전 검사로는 잠복기 감염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시설 입소 중 중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1월 19일 요양보호사 2명의 확진은 그전 이용자 확진자가 발생했던 1월 8일에라도 즉시 격리시설 전체 이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전체 검사를 실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대한 요구 역시 묵살한 바 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한 것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5일 노조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전에 협의를 진행하자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방역과 같은 보건당국의 일이다. 우리는 인력만 준비한다. 그렇게 답변하며 협의를 거절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알아서 잘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보건당국이 폐기물 보관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이 보도하자 이제야 부랴부랴 처음 해봐서 미흡했다며 조금씩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노동자랑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언제 개선된 보호구가 지급되는지, 이 보호구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어떻게 이용자의 사전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인지, 긴급 돌봄 입소 중 중간 코로나19 검사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것도 답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에서 총 5번의 감염, 8명의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도 감염자 접촉을 전제한 의료기관 수준의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조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할 사람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기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원만이 아니라 긴급 돌봄 서비스에만 활용한 기간제 인력을 모집하여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월 23일 또 한 명의 이용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노조는 이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첫째, 긴급 돌봄 사업에도 시설 내 감염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할 사람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기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원만이 아니라 긴급 돌봄 서비스에만 활용한 기간제 인력을 모집하여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지적하자 사측은 2020년 7월에 작성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관련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이라는 문건을 노조에 보내왔습니다. 지난해 2월 노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한 공유와 협의 창구를 상시 열어두자라고 합의했음에도 작성 시점 9개월이 지나 이것을 보내온 것도 기가 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서 안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감염 책임 관리자도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감염 대응 체계 구성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모든 사업장 근무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독 작업을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까지 어느 노동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느 공간까지를 소독해야 할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밀하게 시행하십시오. 셋째, 보호구 품질을 개선해 주십시오. 우리 긴급돌봄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신보호복은 액체 침투 저항성 시험만을 통과한 제품으로 혈액 및 체액, 박테리아, 바이러스 침투 저항성 시험이 아닙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인력 모집 공고에도 혈액 및 바이러스가 불침투되는 제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기가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의료기관 기준에 맞게 일회용 장갑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더 발목 높이 이상의 결속을 끈으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량을 충분히 비축하고 각 노동자가 몸에 맞는 사이즈의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입소 기간 중에도 주 1, 2회 이상 중간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모든 이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십시오. 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 긴급 돌봄 서비스는 입소 전과 퇴소 직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에도 확진자가 또 발생했던 것처럼 무증상 감염자의 입소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일의 입소 기간 동안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입소 중간에 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 시 전수 검사 실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섯째, 안전한 보호구 폐기 방식을 마련하고 교육하십시오. 의료기관용 코로나 바이러스19 대응 지침에는 폐기물 보관을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탈의하여 의료 폐기물 상자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의료 폐기물 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탈의 시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올바른 순서와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여섯째, 그 외에 노동자 3인을 알아서 시간표를 협의하여 24시간 3교대를 진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근무 교대 기준의 개선, 그리고 밀접 접촉자와 확진 등으로 노동자가 격리 및 입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회복 기간 보상과 방법을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격리된 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장시간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휴게 시간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노동 강도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들의 고생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법은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역시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안전하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긴급 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